돼지인데 지방이 생각보다 뱃살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뱃살보다도 적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닥터입니다. 오늘 또 컨텐츠는 필러 컨텐츠인데요. 우선 뭐 필러의 성상을 한번 차이점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우선 오겹살을 준비했습니다. 오겹살을. 그래서 오겹살이 피부가 있으니까 거기 필러를 넣어보고 필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원리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필러, 저희 병원 필러가 많아서 아띠에르, 유라미스, 에피티크, 그 다음에 프랑스 필러 퍼펙타, 그 다음에 레스틸렌, 그 다음에 국산 지젤리뉴, 이런 필러가 있습니다. 필러 사실 쓰는 거 더 많은데 이제 우선 많이 쓰는 거 위주로 봐봤고요. 우선 필러가 어떤지 많은 분들 유튜브에서 이제 필러 종류별로 조금 만져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필러가 어떤지 한번 뿌려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입술에 많이 썼던 국산 하나의 필러예요. 그래서 되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입자가 얇은 거라서 이렇게 하면 잘 서있지 않고 약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되게 입자도 얇고요. 그 다음 요건 에피티크 필러인데 보통 코나 턱에 많이 쓰는 입자가 조금 굵은 제품입니다. 요건 어떤지 한번 볼게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서 있는 느낌이고요. 만져봤을 때는 이것도 펴지긴 펴지지만 그래도 약간 만져지는 입자가 조금 더 굵은 느낌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서 같은 제품 안에 써도 입술에 쓰는 필러 보통 얇은 거부터 굵은 것까지 있지만은 조금씩 이제 히알루론산 함량이나 아니면은 안에 알갱이, 쉽게 표현하면 알갱이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시게 되고요. 그 다음 많이 하는 유라미스 아니라 레스틸렌, 이건 레스틸렌 볼륨 제품입니다. 봤을 때 조금 더 잘 서 있는 느낌이고요. 입자가 얘도 조금 굵은 느낌. 근데 볼륨은 이제 보통은 볼륨 필요한 이마나 옆볼이나 이런 데 많이 쓰는데요. 그렇게 많이 굵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 저희가 할 거는 그래서 필러를 어떻게 넣는가, 그래서 돼지 피부에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돼지 피부가 사실 사람 피부랑은 다르고, 또 이제 오겹살은 쉽게 말해서 뱃살 부위잖아요. 저희가 삼겹살이란 게 저희 사람도 그렇지만 배 근육이 세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겹살이라고 부르는 거고, 거기에 이제 피하 지방이랑 피부까지 합쳐서 오겹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배의 피부는 사실 얼굴 피부보다 훨씬 두껍죠. 그 다음에 필러라는 걸 대부분 하는 시술 부위가 얼굴이기 때문에 사실 돼지 피부가 사람 피부보다 더 두꺼운 것도 있고 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돼지인데 지방이 생각보다 뱃살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뱃살보다도 적을 것 같은데? 우선 캐뉼라를 이용해서 시술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우선 보통 저는 23게이지 캐뉼라를 제일 많이 쓰는 편인데요. 돼지 피부는 좀 단단할 것 같아서 21게이지 캐뉼라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보통 캐뉼라로 시술하니까 캐뉼라로 시술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먼저 에피티크 제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피부 쪽으로 관통을 시켜서요. 이마 같은 경우나 할 때는 여기 이제 조금 주름이 있다, 그죠? 그럼 저희가 주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여기 꺼진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아까보다 좀 펴졌죠. 그 다음에 우선 제일 굵은 제품으로 했고요. 얇은 제품은 되게 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마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저희가 골고루 박리를 하고 충분히 박리를 한 뒤에 필러를 넣게 되는데, 당연히 박리되는 과정에서 통증이 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마취제를 넣어서 하는 방법을 선호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아까 여기 주름 부분이 있었는데 필러를 이용해서 지금 거의 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옆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저 같은 경우 바늘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바늘을 푹 찔러서 이제 리거지를 한번 하고, 혹시나 혈관에 필러가 찔렸는지 확인한 후에 혈관에 안 찔렸다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해서 돼지 피부가 좀 더 질긴 것 같습니다. 잘 안 들어가네요. 이렇게 하시면 아까 이쪽 부분이 좀 꺼져 있었잖아요. 지금 조금 개선이 됐고, 또 꺼진데 옆을 찾아서 이렇게 지금 올라왔죠.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시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유라미스 제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까 주름 있던 부위가 거의 채워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뭐 잔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간 같은 거나 아니면 아주 얕은 잔주름 같은 경우에는 얇게 옆으로 찔러서 이제 주름을 조금씩 채워줘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많이 올라오신 걸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캐뉼라로 이게 피부가 두꺼워서 사실 사람 얼굴처럼 잘 올라오진 않는 것 같아요. 사람 얼굴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오는데요. 조금 비교해 보기가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제가 아마 여기를 조금 볼륨을 주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마라고 생각하면 골고루 조금씩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필러는 이제 요 캐뉼라 아니면은 바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하고요. 부위마다 의사들마다 선호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이마 같은 경우에도 캐뉼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바늘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부위도 다 마찬가지예요. 코 같은 경우도 캐뉼라랑 바늘 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신이 좀 더 능숙하고 익숙한 방법으로 시술하시게 되고요. 어떤 시술 방법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의사분이 좀 더 적응된 방법이 그 의사분한테는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마 같은 경우는 캐뉼라를 이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코 같은 경우도 캐뉼라, 그 다음에 옆볼 같은 경우는 옆볼이나 관자 같은 경우는 바늘을 이용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턱 같은 경우는 바늘로 할 때도 있고 캐뉼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간혹 보면 어떤 시술 방법을 하면은 그게 무조건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떤 필러가 좋은 것인가? 국산 필러가 좋은 것인가? 수입 필러가 좋은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산 필러도 많이 권유드리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수입 필러가 한 40%, 국산 필러가 한 60% 정도 비율로 시술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어리고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입 필러로 하시기에는 금액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산 필러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수입 필러가 국산 필러 대비 가격이 2배에서 3배 정도 비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장점은 있어야 수입 필러를 하겠죠. 사실 가격도 똑같고 똑같다면 굳이 수입 필러를 할 이유는 없을 테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입 필러는 우선 대부분의 수입 필러, 특히 뭐 가장 유명한 레스틸렌이나 주비덤 같은 경우는 우선 해외에서도 무척 많이 하는 필러고, 그 다음에 그만큼 오랜 기간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오랜 기간 임상 데이터가 쌓여서 그에 대한 부작용이나 그런 부분이 다 명확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산 같은 경우도 권유드릴 때는 좀 시중에 나온 지 오래된 제품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새로 나온 제품은 결국 나오기 전에 보통 임상 시험을 다 거치고 나오지만, 그래도 장기간 이제 환자를 경과를 본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혹시나 추후에 문제가 될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국산 필러를 선택할 때도 좀 더 오래된, 시중에 나온 지 오래된 제품을 고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수입산 필러의 장점은 일반적으로 국산 필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가성비를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필러의 가성비는 이제 적게 넣고 볼륨도 많이 유지되고 또 오래 유지되는 건데, 이제 필러의 장점이자 단점이 결국 쉽게 녹일 수도 있고 분해되어서 없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분들은 사실 가격이 저렴하면서 오래 가시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이죠. 이제 뭐 저라도 가성비를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유지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가교제나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첨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가교제나 이런 부분들, 소위 말하는 BDD나 뭐 회사별로 이제 가교제 성분은 조금씩 다른데요. 이런 가교제에 의해서 저희가 보통 말하는 지연성 면역 반응이 생깁니다. 지연성 면역 반응, 지연성 부족. 지연성 부족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필러를 맞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붓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예전에 모더나 백신 때 지연성 부족이 생길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외국에 보고된 사례는 다 레스틸렌이랑 주비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스틸렌이랑 주비덤이라고 해서 지연성 면역 반응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국산보다는 좀 더 생기는 경향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사소한 부작용도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수입산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작용이 확률적으로 높진 않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뭐 가성비가 중요하고, 그런 분들은 국산 필러를 사용하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필러 시술이랑 그 다음에 간단한 국산 필러와 수입 필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오늘 영상 유익했으면 좋아요, 알림 설정, 다음 뭐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